네, 안녕하세요. 우리 디딤돌 대학 18주차 엑셀 6번째 수업입니다. 네, 우리 디딤돌 대학 18주차 엑셀 6번째 수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거 TV에서 광고 보셨나요? 네. 춤 되게 예쁘게 잘 추는 모델이었죠. 근데 혹시 이 모델이 실제 사람이 아니고 가상인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가상인간 광고 모델인데요. 가상인간입니다. 네, 로즈라는 가상인간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맨 처음에 음악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춤추는 모습 보고 저는 그냥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인간 로즈라고 네, 여기 신한 라이프에서 밝혔지요. 그래서 이 로지가 출연한 이 광고 영상은 유튜브 조회 횟수가 65만 회를 넘기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간이죠. 네.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 발전으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는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죠. 네, 인플루언서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대면 시대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트렌드를 타고 더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메타버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공세계죠. 그죠? 버추얼. 예, 가공하고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하고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합성어로 해가지고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상 현실 속에 그죠?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흡수된 형태, 그런 형태를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서 네이버 플랫폼에 보면은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스마트폰에서 네, 한번 앱을 설치를 한 다음에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제 이런 사람 모델이 아닌 이런 가상인간, 그죠? 인공지능 인간, 가상인간이 이렇게 인플루언서로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치고 지나갔던 어떤 광고 모델들이 네, 사람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목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그 다음에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상대 참조, 그 다음에 날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한번 문제 해결,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한번 문제 위주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습 차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조건부 서식, 자동 서식, 정렬,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우리 디딤돌 대학에 들어가시면 실습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네, 샘플 파일 불러와서 우리가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는 다음을 선택을 안 해놔서 네, 이렇게
다음에 들어가시면 카페 여러분들 네, 디딤돌 카페 이렇게 들어가실 거죠.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제가 교육자료란에 18주차 실습자료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18주차 자료에 샘플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이걸 다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여기 보면 파일 받기 하시면 되죠. 네, 파일 받기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으면 또 얘도 여기 누르셔서 네, 파일 받기 해주시고 네, 받아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르셔서 파일 받기 네, 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르셔서 이렇게 파일 받기 누르시면 되는 거죠. 네, 다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운로드 폴더 안에 파일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네, 다운로드 폴더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받은 파일이 여기 나오죠. 여기 그러면 여기 18주차 샘플 파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주차 샘플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네, 요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요렇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예제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 자동 서식, 정렬, 그 다음에 자동 필터,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 1 예제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조건부 1 예제 클릭, 조건부 2 예제 클릭, 이거 이렇게 요거를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시트라 그런다 그랬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요거 하나하나를 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시트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오른쪽 쭉 가시면 여기 더하기, 예, 요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면 시트 추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시트 추가를 했을 때 시트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셔서 시트 이름 주시면 되는 거고, 아 필요 없다 그러면 시트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오른쪽 키 누르신 다음에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부 1 예제 클릭하십니다. 조건부 1 예제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는 테이블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예, 테이블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사실 이런 테이블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니까 제가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을 가지고, 요 표를 가지고 문제 여기 보시면 조건부 1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사용해서 항목이 문화생활인 행 전체에다가 글자 색깔을 빨강, 그 다음에 굵게 해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네. 혹시 조건부 서식 하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전 거를 한번 보시면, 그죠? 이전 자료를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지정하고 수식을 선택하는 거.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활용해서 행 전체에다가 네, 뭔가를 서식을 줘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냐면, 전체 테이블인데 테이블에서 요게 얘네들이 필드명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를 잡고 시작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다시 한번요.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줘야 된다. 수식을 사용해서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줘야 된다. 그럴 때는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홈 탭, 여기 홈 탭,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탭이라고 그랬었죠. 이거 메뉴. 네, 그러면 홈 탭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 조건부 서식 있다 그랬었죠. 네, 조건부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뭐 들어간다 그랬었죠? 네, 새 규칙 들어가십니다. 새 규칙. 네, 새 규칙 들어가셔서
자, 뭐를 사용한다 그랬냐면 수식을 사용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설정, 결정 이거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랫부분의 네모 부분에다가 다음 수식이 참인 값에 서식 지정한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일단 맨 처음에 는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죠? 는 주고 수식 들어갈 거야 라는 식으로 는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항목이 그랬으니까 항목의 첫 번째 값, 항목이 그랬으면 항목의 첫 번째 값, 품목이 그랬으면 품목의 첫 번째 값 기억나시죠? 10월이 그랬으면 10월의 첫 번째 값. 그런데 여기서는 항목이 그랬으니까 항목의 첫 번째 값 주시고 그 다음에 F4 절대참조 혼합참조 바꿔주는 거 키보드 맨 꼭대기에 보면 F4 키죠. 키보드 맨 꼭대기에 보면 F4라고 되어 있는 기능키. 네, F4를 하나, 둘 하고 눌러주시면 달러 위치가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F4를 하나, 둘 하고 누르니까 달러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죠? 달러 위치가 바뀌었는데, A 열 앞에만 달러가 있고, 4라는 행 앞에는 달러가 없어요. 그죠? 왜 이렇게 만드냐면, 항목은 A열에 있으니까 A열은 안 바뀝니다. 그죠? A열은 안 바뀌는데 4행이 문화생활인지 5행이 문화생활인지 6행이 문화생활인지 7행이 문화생활인지 그래서 행은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 부분에는 달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건부 서식에서는 항목이 그랬으면은 첫 번째 값을 클릭하고 F4를 무조건 하나, 둘 하고 눌러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목의 첫 번째 값 클릭하시고 F4 두 번 눌러주셨으면 부등호 와야 되죠. 부등호. 그럼 부등호는 오른쪽에 비교할 값이 숫자일 경우에는 이상, 이하, 크다, 작다, 뭐 같지 않다, 같다 이런 게 오는데 내가 비교할 값이 문자일 경우에는 부등호가 같다라는 부등호가 온다 했었어요. 그죠? 같다라는 부등호가 오고 항목이 문화생활 그랬으니까 문자는 반드시 겹다한표 안에다 주신다 했었어요. 그죠? 겹다한표 안에다가 문화생활이라고 찍어 주십니다. 겹다한표 안에다가 문화생활이라고 찍어 주십니다. 이렇게 반드시 겹다운표 안에다 써주셔야 합니다. 겹다운표 Shift 누르고 겹다운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문화생활이라는 글씨가 오타가 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주셨으면 여기 보면 서식을 글자색은 빨강 굵게 하래요. 그러면 여기 서식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서식 들어가셔서 자 굵게인데 글자 색깔은 빨강으로 하라 했어요. 빨강 그죠? 그 다음에 확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문화생활인 부분만 빨강색으로 굵게 지정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각자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때는 이 서식을 만들어 주시지만 본인이 알아서 만들어 주셔서 설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ITQ 시험을 볼 때는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형태에 맞춰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조건부 이 예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조건부 이 예제. 예. 자, 요번에는 문제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조건부 서식 수식을 사용해서 듣기, 독해, 회화 모두 75점 이상인 행 전체에 글자 색깔 파랑, 굵은 기울임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이니까 그 다음에 얘도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는 거죠. 행 전체에다 서식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필드명은 얘가 필드명이죠? 네,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똑같이 홈탭에서 어디 들어가나요? 네, 조건부 서식. 그래서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 지정하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자 여기다가 는 하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조건이 항목이 문화생활이라는 조건이 하나뿐이 없었지만 요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듣기, 독해, 회화 모두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and 조건이 있고 오화 조건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and 조건이 있고 오화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두 그리고 뭐뭐면서 이런 거는 and라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서 and는 반드시 앞에다가 A, and 먼저 써주시는 거죠. A, and 조건이니까 대문자로 할까요? A, and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and 조건을 쓸 거고 논리함수 그 다음에 and를 썼으면 반드시 가로를 엽니다. 네,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닫히는데 이 가로 안에 조건을 3개를 주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듣기도 75점 이상, 독해도 75점 이상, 회화도 75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듣기, 그러면 듣기의 첫 번째 값 클릭하고, 듣기의 첫 번째 값 클릭하고, F4 몇 번이요? 하나, 둘, 두 번째. 그 다음에 부등호 나와야 되죠? 부등호가 뭐라 그랬냐면 이상 그랬어요. 이상이라는 게 부등호입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가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가 이상, 작거나 같다는 이하. 반드시 크다라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크거나 같다. 75 이상. 그러면 75. 자, 첫 번째 조건 줬으니까 콤마로 구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독해. 그러면 독해의 첫 번째 값 클릭하시고 F4 하나, 둘 찍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상. 크거나 같다 75. 두 번째 조건 줬으니까 또 콤마. 그 다음에 요번에는 회화. 그럼 회화의 첫 번째 값 찍고 방법은 똑같죠. 첫 번째 값 찍고 F4키 하나, 둘 F4키 두 번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등호 이상 75.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and하고 오화는 하자마자 가로 안에다가 조건이 여러 개 오는 거는데 조건하고 조건 사이에는 반드시 뭐로 구분해요? 네, 콤마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첫 번째 값 찍고 F4 두 번, 그죠? 그 다음에 부등호, 값 이런 형태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서식을 글자 색깔 파랑 굵은 기울임이래요. 그러면 서식 들어가서 자,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파랑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그죠? 굵은 기울임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서식에 가서 굵은 기울임, 여기 있죠? 굵은 기울임, 글자 색깔은 파랑. 그 다음에 확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요렇게. 보세요. 얘네 셋 다 75점 이상, 얘네 셋 다 75 이상, 75 이상인 애들만 파랑색으로 굵은 기울임이 됐죠? 네, 요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조건부 3예제 가겠습니다. 조건부 3예제입니다. 자, 요번에는 조건부 3예제 문제인데 조건부 서식, 수식을 사용해서 비율이 8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는 글자색 파랑 굵은 기울임 지정하고 비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글자 색깔을 빨강 굵게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똑같이 조건부 서식은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그죠?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조건부 서식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는 하는 것까지, 네, 는 하는 것까지 똑같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봅니다. 비율이 그랬어요. 그럼 비율의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이요? 두 번. 그 다음에 80% 이상. 그러면 F4 두 번 한 다음에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죠. 그 다음에 뭐 이상이요? 80% 이렇게 해요. 그러면 비율이 80% 이상 했고 얘는
글자 색깔 파랑 굵은 기울임이래요. 그러면 서식에 가셔서 서식에 가서 굵은 기울임으로 글자 색깔은 파랑 확인, 한 번 더 확인. 그럼 80% 이상인 애들의 여기 굵은 기울임으로 파랑 됐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이번에는 비율이 60% 미만이면 그랬으니까 똑같이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한 번 더 조건부 서식 들어가는 거죠. 세규칙. 그 다음에 똑같이 수식. 앞에다 뭐 주나요? 그렇죠. 는, 나 수식 들어갈 거야 라는 거 표시해 주시고, 비율이 그랬으니까 비율의 첫 번째 값 찍고, F4 몇 번이요? 2번. 하나, 둘. 그 다음에 미만 부등호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미만은 작다. 그 다음에 60%. 반드시 퍼센트 있으면 퍼센트 꼭 찍어 주셔야 합니다. 퍼센트 안 찍어 주시면 값이 틀려져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서식 들어간 다음에 서식 뭐라 그랬냐면 글자 색깔 빨강 굵게 글자 색깔 빨강 하셨으면 확인, 한 번 더 확인 해주면 요렇게. 그러면 얘네는 60% 미만이니까 빨강, 그 다음에 얘네는 80% 이상이니까 파랑 굵은 기울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조건부 서식을 수식을 사용해서 행 전체에다 뭔가를 서식을 줘야 돼. 그럴 때는 필드명 제외한 전체 범위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들어가서 는 한 다음에 첫 번째 값 찍고 F4 2번, 그 다음에 부등호, 값 이런 형태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and냐 or냐, 그죠? and는 모두 그리고 뭐뭐면서 라는 조건일 때는 and를 먼저 넣어주시고, 거나 또는 그럴 때는 or를 넣어주신 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조건 여러 개를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자동서식 예제입니다. 자동서식 예제. 자, 자동서식 문제를 보면 다음 테이블을 자동서식 색상형 2로 지정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서식을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들 여기 메뉴에 자동서식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자동서식이라는 거. 그러면 저는 홈 탭에 이렇게 보면 자동서식이라는 게 없어요. 조건부 서식, 표서식 이런 것만 있고, 그 다음에 삽입에도 자동서식이 없어요. 페이지에도 없고 수식에도 없고 여기도 다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새 탭에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동서식을. 근데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하실 때 이 자동서식이라는 여기 메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서식 메뉴를 만들어 보는 방법. 자동서식 메뉴를 끄집어 오겠습니다. 네, 자동서식 메뉴 끄집어 오는 방법은요. 자, 파일 눌러요, 여러분. 파일을 누르시고요. 메뉴에서 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요. 메뉴에서 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아랫부분에 옵션 들어가세요. 옵션. 네, 옵션. 옵션을 들어가면 이렇게 엑셀 옵션이 나옵니다. 네, 엑셀 옵션이 나오죠. 네, 엑셀 옵션이 나오면요. 네, 옵션이 나오면 여기 아랫부분 중간 부분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 그래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하시고, 네,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모든 명령어로 하세요. 그냥 모든 명령, 네, 모든 명령 이렇게. 그러면 모든 명령어로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도구는 자동서식이에요. 그러면 얘를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리시면서 자동서식을 찾아주세요. 자동서식이니까 지읒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비읍, 시읒, 이응, 읒, 그죠? 그래서 쭉 내리시면 네, 이응, 그 다음에 지읒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자동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 서식을 오른쪽 메뉴에다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 메뉴에다 지정을 해 주실 건데 그냥 추가하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새 탭이라는 거 있어요. 물론 새 그룹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새 탭을 클릭을 하세요. 새 탭을 클릭을 하시면 새 탭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추가 누르시면 돼요. 추가. 자, 자동 서식 선택하시고 추가를 하시면 새 탭 안에 자동 서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 되셨으면 확인.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보세요. 새 탭, 저는 새 탭을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많이 생긴 건데, 여러분들은 한 번 생기겠죠? 그래서 새 탭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자동 서식. 새 탭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 서식이 생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테이블을 자동 서식 색상형 2로 하래요. 그러면 자동 서식은요, 여러분,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를 다 잡으세요. 테이블을. 자동 서식은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를 다 잡고요. 네, 자동 서식 클릭하십니다. 자동 서식 클릭하시고요. 여기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은 모양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테이블 모양을 이미 지정해 놓은 걸 우리가 갖다 불러다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목록형 2로 하겠다. 그러면 목록형 2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바뀌죠.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색상형 2로 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똑같이 다시 한번 범위 잡고 자동 서식 들어간 다음에 색상형 2 얘를 밑으로 조금만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색상형 2 위에 있는 거예요. 색상형 2 위에 있는 걸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때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죠?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이미 만들어 놓은 서식을 지정해서 불러오는 거. 요게 자동 서식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 자동 서식이 여러분들 여기 탭에 없기 때문에 자동 서식을 어디서요? 네, 옵션에서 가져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동 서식은 범위 잡고 가서 자동 서식 누른 다음에 어떤 거로 할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실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1 예제 클릭하십니다. 아랫부분 시트에서 정렬 1 예제. 자, 정렬 1 예제. 정렬 1을 하는데 문제. 합격 여부는 오름차순, 평균은 내림차순 하래요. 자, 그러면 정렬할 때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입니다. 네,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으시고요. 정렬은 어디서 한다 그랬나요, 여러분? 그렇죠.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그죠? 데이터 탭에 정렬, 데이터 탭에 정렬, 데이터 탭에 정렬, 정렬 클릭하시고 첫 번째 기준은 합격 여부라 그랬죠? 그러면 정렬 기준 누르셔서 합격 여부.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정렬 기준 오름차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이래요. 그러면 기준 추가. 기준 추가해 주시는 거죠. 네, 기준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 기준을 평균은 내림차순 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내림차순.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 합격 여부끼리 정렬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평균은 이렇게 내림차순. 합격끼리 내림차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정렬은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고 하셔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얘네들만 범위 잡고 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전체를 다 잡고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정렬 2 예제 클릭하겠습니다. 정렬 2 예제. 정렬 2 예제는 문제 보시면 구입부서는 내림차순, 금액은 오름차순.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구입부서는 내림차순으로 금액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려네요. 자,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세요. 네, 하셨나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데이터 정렬.
정렬. 첫 번째 기준은 구입부서. 그러면 정렬 기준 구입부서. 내림차순이라고 했네요. 내림차순. 두 번째는 금액. 기준 추가. 그 다음에 눌러서 금액. 금액은 오름차순. 금액은 오름차순. 확인. 해주면 구입부서. 구입부서끼리. 그죠? 정보부, 전산부, 실가부, 교무부 이렇게 정렬되어 있고 금액 정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오름차순끼리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렬은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고 정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 추가해 주시는 거죠. 기준 추가.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정렬입니다. 정렬은 할만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자동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 클릭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시트에 자동 필터. 자동 필터는 문제. 다음 테이블을 자동 필터로 용도 분류가 가정용이고 세금이 1000 이상을 추출해서 자동 추출 결과를 복사해서 B20에 행렬을 바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자동 필터로 가정용이고 세금이 1000원 이상인 걸 추출을 해야 돼요. 먼저. 자, 자동 필터 기억나시나요? 자동 필터도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인데 이거는 아니고 요만큼만, 합계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요만큼만 범위, 합계 아니에요. 요만큼 잡으시고 데이터 필터가 자동 필터라 그랬죠? 데이터 필터가 자동 필터. 필터 누르시고 용도 분류 가정용. 그러면 용도 분류 여기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모두를 제거한 다음에 가정용만 선택. 가정용만 선택하고 확인해주면 가정용만 나왔죠. 그 다음에 세금이 1000 이상이래요. 그러면 눌러서 세금이 1000원 이상. 얘는 1000 이상을 표현을 못하니까 숫자 필터. 숫자 필터. 반드시 숫자 필터 이상.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얼마? 1000 이상. 그럼 오른쪽에다가 깜빡일 때 1000이라고 써주십니다. 그 다음에 확인했더니 네, 가정용이고 세금이 1000 이상인 애들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얘를 복사를 해서 얘를 범위, 이 결과를 범위 잡고 오른쪽 복사하라 그랬어요. 그죠? 복사를 해서 B20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그냥 무조건 붙여넣기가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라고 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다시 한번요. 범위 잡고 오른쪽 복사. 그 다음에 B20에다가 클릭하고 오른쪽 키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행렬을 바꿔서 그 다음에 확인해주면 어떻게 해요? 행렬이 바꿔서 돼 있죠? 요렇게 되셨나요? 물론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필터를 누르면 원상태 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동 필터로 용도 분류가 가정용 나왔죠? 가정용. 그 다음에 세금이 1000원 이상 해서 B20에다가 그냥 붙여넣기가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 결과가 이거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자동 필터를 두 가지로 문제를 본 거예요. 자동 필터 추출을 한 다음에 그죠? 추출을 했어요. 이렇게 아까 똑같이 가정용이고 그 다음에 세금이 숫자 필터로 크거나 같다 1000 이상이라고 추출을 한 다음에 이 추출된 결과를 복사한 거죠. 추출된 결과를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어떻게 행렬을 바꿔서 해주면 이렇게 행렬이 바꿔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추출을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필터, 자동 필터 해제할 거다 그러면 필터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원 상태 나오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자동 필터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이제 고급 필터입니다. 네, 고급 필터. 자, 고급 필터 기억나시나요? 고급 필터는 반드시 뭐부터 준다 그랬죠? 먼저 조건을 먼저 입력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고급 필터는 반드시 조건을 먼저 입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을 어디다 입력하라고 그랬냐면 B16에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조건을 B16에다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보는 거죠.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네요. 구분이 지출이고 금액이 10만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래요. 구분이 지출이고 그 다음에 금액이 10만 이상. 그럼 뭐뭐이고 그러니까 AND예요. 그러면 우리 조건 줄 때, 고급 필터 조건 줄 때 필드명은 반드시 복사 붙여넣기. 필드명은 반드시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 구분이 그랬으니까 구분 그죠? 구분 복사 조건 B16에다 하라 했으니까 B16 클릭하시고 오른쪽 붙여넣기.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셔도 되죠. 그 다음에 구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출. 그러면 여기다 지출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구분이 지출 이렇게. 구분이 지출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금액이 그랬으니까 금액, 그러면 또 금액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그죠? 아니면 그냥 금액 클릭하시고 오른쪽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필드명은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금액이 10만 이상. 우리가 값을 줄 때 문자는 그냥 쓰지만 숫자는 앞에 뭐부터 온다 그랬었죠? 그렇죠. 부등호부터 옵니다. 부등호. 엑셀에서는 부등호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상 크거나 같다 주시고 10만. 하나 둘 셋 이렇게. 요게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건 줬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죠. 고급 필터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 고급 클릭한 다음에 반드시 어느 거 눌러줘요? 다른 장소에 복사.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엑셀 수업을 제대로 들으신 우리 분들은 아, 이전에 했었던 거니까 이렇게 했었지 라고 하시겠는데, 만약에 이전 수업을 안 하시고 복습을 안 하시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앞에 거부터 다시 차근차근 복습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고급 필터 들어간 다음에 다른 장소 복사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목록 범위 지우고 다시 한번 목록 범위에 반드시 눌러 주세요. 반드시. 조건 범위 클릭하고 조건 여기 클릭하고 마우스 바깥으로 조건 요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 위치 클릭하고 복사 위치 어디다 하라 했어요? B20. 그럼 B20 클릭 다 됐습니다. 확인 해주면 지출이고 금액 샵샵샵으로 나온 거는 이상하네. 그럴 때는 여기 요 위에 있는 G하고 H 사이에서 따닥하고 눌러주면 숫자 나오죠. 그러면 지출이고 그리고 10만 이상인 애들만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같은 줄에 있는 건 그리고 뭐뭐이고 라는 뜻이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땐 건화가 되는 거죠. 건화 오화. 근데 여기는 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줄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지출이고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고급 필터 추출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결과를 여러분 이 결과를 클릭한 다음에 홈탭에서 여기 보시면 채우기 없음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표서식 가서 나는 밝게 여기 보면은 11로 주겠다. 그러면 11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요. 결과를 범위 잡고 나는 표 스타일인데 중간이고 하나 둘 셋 넷 요거로 하겠다. 보통 7로 하겠다 하고 클릭 주면 이렇게 표 서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좀 예쁘게 꾸미고 싶다 그럴 땐 범위 잡고 표 스타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다 되셨네요.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 2번입니다. 2번. 자, 조건. 시험 장소가 강동이거나 나왔네요. 거나 또는 나왔네요. 판정이 합격. 자, 16에다가 조건 주래요. 자, 16에다 조건 줍니다. 자, 고급 필터 뭐부터 주죠? 조건부터 주죠. 그 다음에 필드명은 복사 붙여넣기. 시험 장소 그랬으니까 시험 장소 복사 B16에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시험 장소가 뭐라 그랬냐면 강동이래요. 강동. 그럼 강동은 직접 찍어 주시는 거예요. 강동. 그 다음에 판정이 판정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런데 판정은 합격이래요. 그래서 합격을 여기다 쓰려고 봤더니 강동이거나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합격이라고 써 주십니다. 네, 다 되셨네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네,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 고급 들어가서 어디요? 다른 장소 복사, 반드시 다른 장소 복사. 목록 범위 이거 원래 있던 거 지우고 다시 한번 범위 잡고 조건 범위 클릭하고 그대로 조건 범위 클릭만 하고 그대로 범위 잡고 또 클릭하고 복사 위치 B20 클릭하고 복사 위치 B20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 강동인 애들 나왔고 합격인 애들도 다 나왔고. 왜 불합격이 왜 나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강동이잖아요. 그죠? 얘는 강동이거나 합격. 강동도 출력되고 합격도 출력되는 거. 그죠? 합격, 강복도 되는 거죠. 왜냐면 합격이 하나만 조건이 성립해도 되는 게 거나 조건이니까. 자, 다 한 다음에 결과를 범위 잡고 마찬가지로 얘를 홈 탭에 가서 표서식인데 나는 중간에 보통 4로 하겠다. 그러면 4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 스타일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 ITQ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이런 문제에서 모스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는 이렇게 표서식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3번입니다. 3번. 요번에는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제품 분류가 가전으로 끝나고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A로 시작한다 그러면 A 곱하기 해주면 이게 A로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대문자 A로 할게요. A로 시작한다 그러면 A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 이름이 김선인데 여러분들이 저 교수님이 성함은 김씨는 알겠는데 뒷부분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김 쓰고 뒤에다 곱하기 하면 김씨만 쭉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곱하기하고 A를 주면은 A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제 이름이 김선인데 이 교수님 이름이 앞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끝자는 희자인 건 알겠어. 그러면 곱하기 희라고 쓰면 끝에 희로 끝나는 걸 쭉 추출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곱하기 A 곱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또 여러분들이 제 이름이 김선인데 분명히 선자라는 게 앞에 들어가든지 뒤에 들어가든지 어딘가에는 선자라는 글씨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럴 때는 곱하기 A 곱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A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A를 포함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A로 시작한다는 뜻. 시작. 그 다음에 얘는 A로 문자가 끝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얘는 A가 글자가 포함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요. 요번에는 무슨 얘기냐면 A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A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같지 않다. 이렇게. 얘는 A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분명히 그분이 박씨는 아닌 것 같아. 박씨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같지 않다. 박 곱하기 해주면 박씨가 아니다라는 얘기. 이 A는 그냥 문자를 대신해서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가전으로 끝난다 그랬으니까 가전으로 끝나면은 요 두 번째 거 요거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요거. 네. 그럼 이제 조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B16에다 조건 주래요. B16에다 조건 주겠습니다. 네. 자, B16에다 클릭을 하고 B16에다 클릭을 하는데 조건. 제품 분류가 그랬으면 제품 분류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근데 제품 분류가 가전으로 끝난다. 그러면 곱하기 하고 가전이라고 쓰라는 얘기죠. 이게 가전으로 끝나는 거죠. 가전 이렇게. 가전으로 끝나고 달성률. 그러면 또 달성률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 달성률이 100% 이상이래요. 이상 100%. 항상 숫자를 줄 때는 부등호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다 됐네요. 그런데 또 똑같이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 반드시 목록 범위 다시 한번 아까 목록 범위 줬는데 범위가 이상하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얘를 다시 한번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목록 범위를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조건 범위 클릭하고 조건 범위 복사 위치 클릭하고 B20 그 다음에 확인해주면 보시면 가전으로 끝나는 애들 나왔죠? 가전으로 끝나는 애들. 그 다음에 100% 이상인 애들 나왔습니다. 샵샵샵 칸이 모자르니까는 연럽이 넓혀줘 라는 뜻이니까 F하고 G 사이에서 마우스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죠? F하고 G 사이에서 따닥. 그 다음에 H하고 I 사이에서 따닥 해주면 나오죠? 근데 여기 안에도 글씨가 잘렸다. 그러면 얘도 약간 넓혀주시면 되겠죠? 네. 요것도 약간 넓혀주시면 또 안 잘리고 나오겠네요. 네.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곱하기는 A로 시작. 그 다음에 곱하기 A는 A로 끝난다라는 거. 곱하기 A 곱하기는 A를 포함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뭔가 검색할 때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찾고 싶은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날 때, 책 제목의 첫 번째 글자만 생각날 때, 끝에 글자만 생각날 때, 중간 글자만 생각날 때,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곱하기는 아스터리스크라 그래서 이 곱하기는 사실은 모든 문자를 대신해 줘요. 그러니까 곱하기라는 표시가 나오면 어느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사실은 이제 아스터리스크가 곱하기라는 것도 있고 물음표라는 게 있는데 곱하기는 모든 문자를 대신하지만 물음표는 한 글자만 대신해 줍니다. 한 글자.
그거 이제 기회 되면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까지 다 했고요. 이제 이번엔 카메라. 오늘 카메라까지 할게요. 카메라는 뭐라 그랬냐면 그림 복사입니다. 카메라는 그림 복사.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사 붙여넣기 배웠어요.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까요? 붙여넣기 했는데 얘를 늘리면 이 표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얘랑 똑같은 크기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카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필요 없는 거니까 범위 잡고 삭제. 이거 할 때는 얘만 이렇게 잡고 얘만 범위 잡고 딜리트 하지 마시고 P하고 Q를 범위 잡고 P열하고 Q열을 범위 잡고 오른쪽 삭제하시면 더 편하게 삭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탭에 보면 카메라가 없어요. 네, 카메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카메라 또 만드는 거죠. 카메라가 없으니까 파일에 가서 또 옵션 간 다음에 어디 가죠? 리본 사용자 지정. 똑같이 모든 명령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쭉 한 다음에 카메라 찾습니다. 카메라. 카타파 하니까 카타파하. 네.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 있네요. 카메라 여기 있잖아요. 그죠? 카메라를 추가를 하는데 우리 아까 새 탭 만들었으니까 요 새 탭을 클릭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새 탭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카메라 새 탭을 클릭한 다음에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새 그룹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새 그룹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새 그룹 나온 다음에 추가해 주시면 여기에 또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는 새 그룹 싫어. 그러면 똑같이 또 새 탭을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홈에서 새 탭을 또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카메라 추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엉뚱한 거 추가했죠. 카메라 선택하시고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들어가게끔. 자, 다 됐습니다. 확인. 그러면 보세요. 어디에 돼 있나? 새 탭에 가니까 카메라 새 그룹에 나와져 있죠. 이렇게 새 탭이 되게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이거 필요 없어서 삭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파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옵션 가셔서 네, 리본 사용자 간 다음에 새 탭 너무 많아요. 삭제하고 싶어요. 그럴 땐 클릭하신 다음에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거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클릭하고 삭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V 체크를 해제하면 또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그죠? 카메라 만들었으면 보세요. 자, 범위를 잡고 그냥 카메라 찍습니다. 카메라 클릭하시면 돼요. 찰칵 카메라 클릭하시고 어디에다가 나는 요 B2에다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카메라 찍은 거를 붙여넣기 할 거냐면 여기다 할 거다 하고 왼쪽에 한 번만 툭 하고 누르시면 원래대로. 그럼 얘가 늘어나도 모양이 원본이 바뀌면 지금 이거는 원본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드리면 안 되고 다시 한번요.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카메라를 범위를 잡고 새 탭에 가서 카메라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데나 클릭을 툭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도 안 늘어가요. 그죠? 그대로 있죠. 그런데 당연히 원본이 바뀌면 얘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원본이 바뀌면 얘는 원본이 얘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늘어나죠? 네, 똑같죠? 이게 카메라 복사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카메라 범위 잡고 카메라 찍고 그 다음에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또 똑같이 범위 잡고 카메라 찍고 여기다 해줄까요? 이렇게 또 범위 잡고 카메라
찍고 나는 여기다 하겠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원본은 없애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딜리트를 해주면 이 범위를 원본을 딜리트를 해주면 얘가 당연히 없어져요. 원본이 삭제가 되면. 그럼 원본을 삭제할 때는 여기서 딜리트 하시면 안 되고 왼쪽에서 행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행해서 행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숫자로 범위 잡으시는 겁니다. 숫자 범위 잡고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삭제를 해주면 원본 삭제되면서 사본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카메라 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일하고 계신 회사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 얘네들은 항상 똑같아요. 결제란 같은 거는 늘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카메라 복사를 해 주셔야지만 그 모양 틀이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때 사용해 주는 게 카메라입니다. 자, 카메라 예제 2번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2 예제입니다. 자, 범위 잡고 또 새 탭에 가서 카메라 찍고 어디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할까요? 이번에는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제가 막 움직이고 있죠? 네, 클릭만 해주면 바로 또 카메라 찍고 그냥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또 범위 잡고 위치는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찍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그럼 나는 원본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삭제해주면 원본 삭제가 되고 지금 4번이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카메라 3번. 카메라 3번입니다. 네. 카메라 3번은, 요번에는 카메라를 못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 없이 한번 그림 복사를 해볼게요. 카메라 없이. 그러면 똑같아요. 범위 잡으시고 여기 보면 범위 잡고 오른쪽 복사인데 카메라 사용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홈 탭에 가면 붙여넣기가 있어요, 여러분. 붙여넣기인데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보면 그림으로 붙여넣겠다는 얘기죠. 그림으로 붙여넣겠다. 그림으로 클릭하면 아무 반응은 없지만 얘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 얘도 변경이 안 돼요. 한 번 더요. 자, 범위 잡고 오른쪽 복사인데 어떻게 해요?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럼 얘를 그냥 끄집어 오면 그냥 하나가 생겨요. 자기가 알아서. 위치만 잡아주면 됩니다. 네, 한 번 더요. 범위 잡고 오른쪽 복사인데 붙여넣기.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아무 반응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왼쪽 키 누르고 왼쪽 키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 그 위에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어떤 게 편하세요? 카메라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넣기인데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든지 둘 중에 둘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 조건부 서식, 자동 서식 옵션에서 가지고 왔죠. 정렬,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근데 고급 필터에서 중요한 거 A로 시작하는 거, A로 끝나는 거, 포함하는 거, A로 시작하지 않는 거까지.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 했는데 카메라는 그림 복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옵션에서 카메라 가져와서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옵션에서 세탭에서 카메라 가져와서 하던지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 19차시 다음 시간에는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 하이퍼링크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날짜 함수, 수학 함수 차례대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